대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장마가 잠시 멈추면서 오늘은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홍제천에 나가 있는 날씨 중계차 연결합니다. 오수진 기상캐스터, 지금도 꽤 습하죠? 네, 그렇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낮에 기온이 올라도 해가 지면 금세 열기가 식었는데요.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기온까지 오르면서 이 후텁지근함이 밤에도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4.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정도 높고요. 상대 습도도 71%까지 올라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서대문구 홍제천입니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수가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주고 있는데요. 이 저녁을 먹고 나온 시민들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유로운 여름밤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내려가겠습니다. 남해상으로 잠시 물러나 있던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기 때문인데요. 내일 새벽에 서쪽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이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겠고 곳에 따라서는 많게 8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단시간에 강하게 쏟아지는 붉은 장대비가 내릴 수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마철이면 갑작스런 호우로 저수지 둑이 무너지거나 물이 넘치는 사고가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저수지 10곳 가운데 7곳꼴로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 보강공사가 시급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장을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수지 둑이 터지면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도로와 밭이 거대한 강으로 변해 모두 쓸려 내려갔습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사흘간 내린 비로 저수지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주택 10여 가구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두 50년이 넘은 낡은 제방을 방치했던 탓입니다. 사고가 났던 저수지에는 제방을 다시 쌓는 공사가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당초 지난달까지 끝났어야 할 이 저수지 제방 복구 공사는 현재 이렇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70년이 넘은 또 다른 저수지는 안전진단에서 보수 보강이 시급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산 때문에 보강 공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뚝 저거 보수 작업을 빨리 좀 해갖고 좀 안정되게 그래 걱정도 덜하고 여기 주민들도 그 걱정을 하나라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국 저수지의 72%인 12,000여 곳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또 보수 보강이 시급한 D등급도 1,100여 곳에 이릅니다. 유지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제 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낡은 저수지가 대책 없이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피해가 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할 처지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에 반발해 일부 어린이집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집단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우려했던 대란은 없었지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갑작스럽게 휴가를 내는 등 부모들은 애를 태웠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려와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통원 차량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좀 안 좋죠. 오늘 내일 워크숍 가서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 온다고 했어요. 텅 빈 신발장. 이 어린이집에는 전체 70명 가운데 20명만 등원했습니다. 휴원 동의서를 낸 나머지 50명의 부모들은 각 가정에서 아이를 돌본 겁니다. 사실 마음은 동의하지 않는데요. 우리 애만 남아있을까 봐 그게 또 걱정되고. 썰렁한 어린이집 대신 놀이시설은 온종일 아이들로 붐볐습니다. 이 여성은 4살과 5살의 두 아들이 함께 다니는 어린이집에 휴원하면서 직장에 휴가까지 내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 거의 안 나오는 저희 아이들만 보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제가 직장을 시간을 짧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인터넷 육아 사이트엔 정부와 어린이집 싸움에 끼어 애꿎게 피해를 본 부모들의 항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단 휴원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전체 11%가량인 4,800여 곳.
다음 주부터는 최대 어린이집 단체가 집단 행동을 예고한 상태여서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번 사태가 악화된 데는 보육료 지원액과 종일반 대상 원화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전망을 국현호 기자가 정리합니다. 원생이 20명인 이 어린이집은 다음 달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전업주부 자녀 등 4명은 맞춤반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종일반 보육료는 3% 느는 반면 맞춤반의 지원은 20%가 줄어 전체적으로 26만 원가량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게 어린이집 측의 주장입니다. 운영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임대료나 월세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갈등이 심화되자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지난주 맞춤반의 기본 보육료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지만 7월 제도 시행 이전 확정과 우선 시행 이후 논의로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종일반 대상 기준은 3자녀 부모에서 2자녀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번엔 대상 자녀의 연령대를 놓고 입장이 다릅니다. 어린이집 측은 2자녀의 나이를 0세에서 5세까지로 하자는 주장인 반면 정부는 종일반 신청 결과를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마감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 단체 대표님들하고 협의를 거쳐갖고 절대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거 아니고. 결국 내일 마감되는 부모들의 종일반 신청 결과가 나오면 답보 상태인 양측의 협상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정부와 어린이집의 입장을 대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갈등 역시 이번 갈등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의 하나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목됐죠. 지속적인 기술 발전 덕에 풍력 발전 같은 무공해 신재생 에너지가 2020년부터는 석탄 화력보다 발전 단가가 싸지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먼저 김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등줄기에 늘어선 18개의 풍력 발전기, 5만 가구가 쓸 전기를 만듭니다. 생산한 전기를 축전지에 모아 전력 수요가 치솟는 오후 시간대에 판매합니다. 국내 풍력 발전의 거래가는 지난해부터 유류나 LNG 발전보다 싸졌고 무연탄과 비슷해졌습니다. 축전 기술 덕에 풍력 발전의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5년 말 기준으로 무연탄과 발전 단가가 비슷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에 태양광 발전판이 늘어서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으로 설치해 가구당 한 달에 6,000원 정도 전기료를 아낍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직접 이제 집에서 만들어 쓴다고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이죠. 값은 내리고 발전 효율은 높인 태양광 모듈이 개발되면서 경쟁력도 높아졌습니다. 태양광은 송전 설비가 없는 소규모 자가 발전 방식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도심에서도 옥상과 같은 설치 공간은 여전히 많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0년이면 OECD 평균 발전 단가가 풍력이 석탄 화력보다 싸지고 태양광도 보조금 없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도 가격이 내려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을 오히려 더 늘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범기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연기를 뿜어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내뿜습니다. 충남 지역 석탄 화력발전소가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28%를 만든다는 감사원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9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오히려 20개 더 지을 계획입니다. 화력발전 전기 생산을 현재보다 70% 늘리겠다는 겁니다. 당장 전기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풍력발전 목표량은 60%나 줄였습니다. 산림훼손 논란 등으로 그나마 전국 53곳의 풍력발전 단지는 건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석탄 사용량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주요 석탄 소비국인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많습니다.
OECD 국가들은 사용량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석탄에 중독됐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문제로 이미 탈석탄 시대로 향하는 이때 우리 에너지 정책만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학교 급식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 급식과 관련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학교 정화구역에 건립된 공장에 대해 창원시가 문제를 확인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밀양 신공항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가 대구 밀양 김해 고속철도와 밀양 김해 간 고속도로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분쟁이 증가해 소비자원은 시술 뒤 1년은 병원이 책임지도록 한 표준 약관을 반드시 작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공개 입찰 없이 특정 급식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는 등의 학교 급식 비리가 적발됐었죠. 이 같은 비리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학교 급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장업체 설립이나 입찰 담합, 친인척 명의의 1,000억 원대 계약 낙찰.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경남 지역 학교 급식 비리 업체는 47곳. 금액으로는 2,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학교 급식 비리를 예방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 급식 정보 공개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교 급식 정보 공개 대상은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과 집행 현황,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 사용 비율 등 급식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입니다.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우리 학교 급식이 좀 더 안전하게 운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급식의 질이 향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각 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급식 게시판을 운영하고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학생 대상 급식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급식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 이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숙제로 남는 것 같은데. 학교 급식 정보 공개 조례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학교 급식 비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이번 조례안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당국과 급식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마산 가포고등학교 앞 공장 건립에 대해서 창원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학교 정화구역인데도 검토 없이 인허가 처리됐고 교육기관과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마산 가포고등학교 앞 공장 설립을 승인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해당 공장 위치가 학교 위생 정화구역인데도 검토 없이 인허가 처리했고 교육기관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업종 제한을 해야 하는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를 냈다며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했던 지적들이 창원시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해당 공장 설립과 관련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 2014년 공장을 짓겠다며 분양받은 면적은 6만 5천여 제곱미터. 하지만 문제는 이 업체가 전체 공장 면적의 3분의 1가량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은행권에 넘긴 뒤 보시는 것처럼 임대로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동의 절차가 끝나고 나면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원 소유주인 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가 1,000억을 들여 산업용지 공급 목적으로 만든 가포신항 배유단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다른 용도로 일부를 임대를 한다는 것은 분양 취지에 맞지 않고요. 시에서도 만약에 그런 걸 알았다면 분양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업체는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장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밀양시청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일호 밀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공항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3.2km의 활주로는 대형 전보기와 화물기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3.8km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구에서 밀양 김해간 고속철도와 밀양 김해간 공항 고속도로 건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공항 용역과 관련해 대구시가 주축이 된 영남권 4개 시도가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신공항 추진단, 대구경북연구원 등의 특별팀을 구성해 정부가 발표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또 국토교통부에 용역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에게 벼를 사서 가공한 뒤 파는 미국 종합처리장들이 줄도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연이은 풍년으로 산지 쌀값이 떨어진 데다 소비도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처리장에 나락 20여 톤이 자루에 담겨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농민들로부터 사들였지만 판매처를 찾지 못해 재고로 남은 쌀들입니다. 재고가 쌓이면서 이 미국 처리장은 최근 3년 동안 모두 6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 야적된 물량이 처분하기가 곤란하고 오래 있으면 변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보안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 3년 연이은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 20kg 한 포대 도매 가격이 10%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농민으로부터 나락을 사들이는 원가보다 4~5천 원 낮아져 팔수록 적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미국 처리장은 234곳에서 221곳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40%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가 과소학 품종을 줄이고 품질 쌀을 생산해서 단가가 좋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재고가 많이 줄어들 걸로. 이런 데다 다이어트와 서구식 식습관 확산에 지난해 쌀 소비가 역대 최저를 보이면서 수요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쌀 재고량은 180만 톤으로 이를 1년 동안 보관하려면 5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풍년에도 줄어드는 쌀 소비에 미국 처리장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사람이 늘면서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2살 김민수 씨의 치아 사진입니다. 윗 잇몸 속에 하얀색 이물질이 보입니다. 시술 도중에 떨어진 임플란트 부속이 잇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픈 것도 아프고 붓기도 많이 붓고 광대뼈부터 해갖고 눈도 막 이렇게 붓고 이러니까 거의 생활을 못했죠. 시술 부작용 치료에 80만 원이 추가로 들었지만 해당 병원은 처음 낸 임플란트 비용 190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일종의 자기가 너무 때가 없는 데서 오는 감생할 못이에요. 거기서 발생한 비용까지도 내가 다 내야 되는 건가요? 김 씨는 해당 병원과 치료비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가 마련한 임플란트 표준약관을 작성했었다면 미리 막을 수 있던 일입니다. 표준약관에는 병원 잘못이 없더라도 시술 뒤 1년은 병원이 책임지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의료 분쟁 가운데 임플란트 분쟁이 약 4분의 1.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분쟁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드시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시술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된 상황에서 빨리 시술을 받으면 실패를 하게 돼요. 소비자원은 정식 소송으로 인한 분쟁 비용을 미리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표준약관을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에 반대하며 경남 지역 어린이집도 오늘과 내일 집단 휴원에 돌입했습니다. 경남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어제 진주성 일대에서 맞춤형 보육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2차 집단 휴원을 예고했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맞춤반에 대한 보육료 정부 지원을 20%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올해 처음으로 조류 경보제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낙동강 창녕 하만보 상류 12km 지점의 조류 농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2주 연속 남조류가 물 1ml에 10,000개체를 초과함에 따라 이 지점에 조류 경보제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장마가 끝나면 녹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창원시가 주거시설과 상업지가 난립할 경우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어제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마산 해양신도시는 미술관과 마리나 단지가 중심이라며 부영주택이 아파트와 상업지 등을 위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관계를 끊고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영주택은 4,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립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진상규명위원회가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의 허위 서명 등 사문서 위조가 의심된다며 서명자 일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주민소환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대필 서명이 의심되는 것만 2만여 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SK의 이재원이 어제 경기까지 포함하면 3연타석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 석점 홈런에 말로 홈런까지 7타점을 쓸어 담은 이재원은 생애 최고의 날을 보냈습니다. 손기성 기자 전해주시죠. 네, SK의 안방마님 이재원은 2회 말 LG 코프랜드의 변화구를 잡아당겨 석점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 번 불붙은 이재원의 장타력은 4회 말에 또 한 번 폭발했는데요. 이번엔 2사 말루에서 커브를 걷어올려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말루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경기 마지막 타석에서 터뜨린 석점 홈런 포함 개인 첫 3연타석 홈런을 달성하는 순간입니다. 올 시즌 테임즈에 이은 2호이자 SK 구단을 통틀어서 두 번째일 정도로 이재원의 방망이는 매서웠습니다. 한 관중은 낚싯대를 개조한 뜰채로 이 홈런볼을 간신히 건져올린 뒤에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선발 김광현은 중국인 면돈날 슬라이드로 삼진을 무려 13개나 잡아내며 완투승을 거뒀습니다. 삼성은 1루수 박혜민의 이딴 호수비 덕분에 4연승을 달리고 있는 넥센에 앞서 있습니다. 5회에는 박하니가 주루 플레이 도중 3루를 돌다가 미끄러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면했습니다. 기아는 에이스 양현종의 7이닝 2실점 호투를 앞세워 롯데를 6대2로 이겼습니다. 한편 KBO는 지난 21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류제국과 김강민에게 벌금 300만 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오늘 LG의 완승을 거둔 SK는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 없는 유니폼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오늘만은 아주 특별한 이름을 단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강재훈 기자입니다. 전광판을 통해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차례차례 문학경기장을 채웁니다. 91년도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SK 구단이 가족들을 만나 직접 제작한 영상입니다. 아빠도 기다리고 엄마도 기다리고 네 오는 것만 기다리고 사는데 이제 네가 우리 집에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선발 투수 김광현은 물론이고 SK 선수들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포지션별로 실종 아동 5명의 이름을 유니폼에 나눠 새겼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과 중계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이름을 각인시켜 잃어버린 아이들을 되찾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야구를 얼마큼 잘하고 팬들이 야구장을 많이 찾고 또 무슨 언론이랑 많이 홍보가 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취지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KBO 리그 1호 노히트 노런의 주인공 방수원은 본명이 방승원이지만 실종된 동생의 이름 방수원으로 선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결국 해태 투수로 뛰던 1983년 남동생이 경기장으로 직접 찾아와 16년 만에 기적의 상봉을 했습니다. 야구 덕분에 찾았죠. 안 그랬으면 거의 못 찾았을 겁니다. 본인 야구장을 나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찾아온 거지. SK 선수단은 오늘 입은 유니폼을 자선 경매로 판매하고 SNS 릴레이를 펼치는 등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텍사스의 추신수도 홈런을 추가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우리 선수들 소식 한상윤 기자입니다. 강정호가 상대 선발 사마자의 슬라이더를 완벽하게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깁니다. 빠른 공에 유난히 강한 강정호를 의식해 슬라이더를 던졌지만 결과는 홈런이었습니다. They're very careful about throwing him fastballs. He's getting a lot of sliders now as he's getting more and more time up here. 강정호는 8월 19일에 10호 홈런을 쳤던 지난해에 비해 훨씬 빨리 10호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5월 초 첫 경기에 나설 정도로 출발은 늦었지만 팀 내 홈런 공동 1위에 오르면서 중심 타자다운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추신수는 9일 만에 홈런포를 가동하며 2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좌타자가 가장 치기 힘들다는 왼손 투수의 154km 바깥쪽 공을 밀어쳐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Not a surprise to see Shin-Soo Choo stay inside a pitch and really drive it the other way. 볼티모어의 김현수는 4타수 2안타를 기록해 시즌 타율을 3할 3푼 9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KBS 뉴스 한성윤입니다. 남미의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에서 칠레가 콜롬비아를 꺾고 결승에 올라 지난 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아르헨티나와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박준미 기자입니다. 칠레는 전반 7분 만에 아랑게스가 콜롬비아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상대 선수가 걷어낸 공이 아랑게스에게 넘어오면서 오히려 콜롬비아의 도움을 받는 행운이 따랐습니다. 불과 5분도 안 돼 푸엔살리다의 추가골까지 터졌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결승 상대가 결정될 준결승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반 종료 직후 갑작스런 천둥 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경기는 2시간가량 지연됐고 팬들은 일단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시작된 후반전, 칠레는 강하게 버텼고 상대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까지 점했습니다. 관중 난입으로 경기가 또다시 중단되는 다양한 해프닝 속에 결승행을 확정지은 칠레. 상대는 지난 대회에 이어 또다시 아르헨티나입니다. 칠레의 승부차기 끝에 졌던 아르헨티나가 서력전을 펼칠 100주년 기념 마지막 승부는 오는 27일 KBS 2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됩니다. 유럽 선수권에선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펄펄 날았습니다. 지면 곧바로 탈락하는 헝가리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나니의 첫 골을 도운 호날두는 헝가리의 2대1로 뒤진 후반 5분 환상적인 힐킥으로 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3대2로 끌려가던 후반 중반에도 또 한 번 동점골을 뽑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2골 1개 도움으로 팀을 구한 호날두는 포르투갈을 16강에 올려놨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려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도핑 파문에 따른 징계 문제로 대한체육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태환 측이 국내 법원의 판단도 받게 됐습니다. 박태환 측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 절차와는 별도로 국내 법원에 국가대표 자격을 제한한 대한체육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체육회도 싱가포르 출신의 국제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한국 여자 골프의 에이스 박인비가 다음 달 열리는 메이저 대회 US 여자 오픈 출전도 포기하면서 올림픽 출전에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박현철 기자가 전합니다. 혹시나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비는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US 여자 오픈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열리는 메이저 대회라는 점에서 부상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박인비는 부상에서 완쾌하지 못한다면 태극마크를 후배에게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I'm playing for the country, not for myself. So, if I'm not at my full condition, I kind of, feel like I need to give a chance to somebody else who can perform so much better than me. 박인비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대표 경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양희영까지 4명이 출전권에 있지만 박인비의 빈자리가 생기면 장하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현재 라스베이거스에 머물고 있는 박인비는 조만간 귀국해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